오늘은 하지정맥류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의외로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좀 궁금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혹은 주변에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다리에 마치 뱀처럼 이렇게 핏줄이 혈관이 튀어나와가지고는 하는 이런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정맥류가 왜 생기고 어떻게 평소에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해나가야 되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정맥류라는 거는 피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 몸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게 이제 다리죠. 다리까지 내려오기는 쉬워요. 근데 압력을 많이 받다 보니까 다리에 있는 피가 다시 위로 올라오려면 좀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정맥에는요 피가 다시 역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밸브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밸브를 따라서 피가 올라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혈액이 다시 올라가게 되는데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순환이 좀 좋지 않게 되면은 마치 풍선이 부풀듯이 혈관이 점점점 이렇게 부풀면서 그러면서 안에 피가 그대로 고여서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정맥류라고 얘기를 해요. 정맥류 상태에 따라서 기수를 4기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게 혈관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멀쩡한 이제 정상 상태죠. 근데 혈관이 두드러지게 이제 파랗게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거미줄 모양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혹은 혈관 자체가 파란 게 약간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기 시작을 하고 그런 거 이제 우리가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제 2기가 되면은 이렇게 방금처럼 이렇게 노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주 볼록 나온 것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를 우리가 2기라고 하고요. 이제 3기가 되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혈관이 훨씬 이렇게 튀어나온 것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다리가 좀 붓기 시작을 할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3기라고 하고요. 이제 4기가 되면은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궤양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혈관이 괴사가 되면서 빨갛게 이제 피가 터지거나 염증이 생기는 단계를 우리가 4기로 나누게 되는데요. 일단은 1기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연적으로 회복이 다시 가능해요. 근데 이제 3기나 4기 정도 돼서 혈관이 너무나 부풀어 버리면 자연적으로 다시 되돌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술적인 조치를 하거나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로 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같이 표현하시는 증상들이 이런 거예요. 내가 다리가 너무 무거워요. 다리가 쉽게 피곤해져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시고요. 오후에 되면은 이제 점점 다리가 부어서 양말 자국이 깊게 남는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좀 눌러보면 푹 들어갈 정도로 이렇게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이 있고요. 밤이 되면은 다리가 쥐가 잘 난다든지 아니면 밤에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다든지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시고 오래 걸으면은 좀 다리가 쉽게 아픈 그런 통증도 많이 표현하시고요. 피부가 이제 색소가 침착이 돼서 좀 얼룩덜룩하게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심해지면 피부에 궤양이 생기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은요 정맥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느냐면 거의 대부분은 정맥류가 특별히 그런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무증상인 경우들이 많고요. 시간이 점점 경과하고 전반적인 순환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증상들이 조금씩 이제 나타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제 다리에 혈액이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거잖아요. 다리 정맥 순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근육 펌프예요. 우리가 심장의 힘만 가지고 몸의 전체적인 혈액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큰 힘이 필요하다 그래요. 한 5톤 정도 되는 그런 압력이 있어야지만 심장의 힘만 가지고 피를 돌릴 수가 있는데 근데 종아리는 우리가 걸을 때마다 한 번씩 근육을 수축을 했다, 이완을 했다, 수축을 했다, 이완을 했다 하면서 이 근육 힘에 의해서 혈관을 한 번씩 꾹꾹 짜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피가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평소에 잘 걸어 다니는 분들은 그래서 다리가 잘 안 부어요. 근데 오래 가만히 서 있는다든지 아니면은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있는다든지 이 다리 근육을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이 다리가 근육이 너무 굳어지고 단단하게 굳어지거나 아니면 수축 이완을 반복하지 않다 보니까 혈액이 점점 이제 고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몸 다리에는 혈관이 크게 정맥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심부정맥, 하나는 표제정맥이고요. 심부정맥은 근육 사이로 깊숙하게 지나가기 때문에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 표제정맥, 피부 쪽으로 나와 있는 이 정맥들은 우리가 쉽게 눈으로 이 파란 혈관을 볼 수가 있죠. 표제정맥으로 흘러가는 혈액은 전체 혈액의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거의 대부분 이 심부정맥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이 심부정맥은 근육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뭐 붓는다든지 그런 일은 잘 발생이 안 되는데 문제는 이 표제정맥이요. 근육 바깥쪽으로 빠져나와 있다 보니까 이 근육은 별로 이렇게 압력을 받지 않게 되고요. 주로 정맥류는 이 표제정맥에 생기게 됩니다. 근데
거의 10% 정도밖에는 혈액 흐름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를 하더라도 그렇게 전체적인 혈류량에는 크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수술적인 처치를 좀 많이 하게 되죠. 주로 어떤 분들한테 생기냐면요, 종아리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분들, 혹은 잘 안 걷는 분들, 오랫동안 서 있다든지 오랫동안 앉아 있다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제 잘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서서 서비스직에 있는 분들, 계속 하루 종일 서 있는 분들이나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다녀와가지고 생기는 분들도 많아요. 보초 같은 거 쓰면서 가만히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제 배에 힘을 막 주면서 그때 이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같은 이유 때문에 변비가 있는 분들이 자꾸 아랫배에 힘을 주다 보니까 이렇게 혈관이 부어오르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혈관 탄력이 점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들수록 조금 더 잘 나타나는 편이고,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비만이 생겨도 비만으로 인해서도 좀 혈액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잘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점점 증가가 돼요. 전체 인구 중에서 한 2.7%, 3% 정도니까 100명 중에 3명 정도는 정맥류가 있다는 얘기죠. 상당히 많죠. 근데 증가율을 보면 20대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아니, 나이도 젊은데. 나이 드신 분들이 증가된다는 거는 잘 이해가 되는데 20대, 30, 40대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요새 젊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스키니지 아주 꽉 끼는 옷을 잘 입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다리 쪽에 혈액 흐름이 좋지가 않아서 이런 정맥류들이 잘 생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다리의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이런 배를 꽉 조인다든지 다리를 너무 조이는 그런 옷을 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평소에 좀 다리가 잘 붓는 분들이기도 하고 다리 순환이 안 좋은 분들이기도 해요. 그래서 다리 순환을 촉진시키는 간단한 운동법이 있는데, 발목 펌프 운동이라 그래서 딱딱한 걸 놓고 다리를 한 30cm 정도 들었다가 툭 내려놓고, 들었다가 툭 내려놓고 하면은 그 힘에 의해서 피가 쭉쭉 이렇게 짜지듯이 순환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평소에 내가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한다, 계속 한 자리에 계속 앉아서 일을 한다 해서 오후 되면 다리가 좀 잘 붓는다, 이런 분들은 압박 스타킹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다리 쪽으로 내려간 피가 좀 잘 짜여져서 올라갈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죠. 자, 이제 치료는 이렇게까지 이제 부풀어 버린 거는 자연적으로 회복이 되질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바로 궤양을 일으키거나 특별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두고 봐도 되는데, 미용적으로 이거 너무 보기 흉해서 내가 좀 제거를 하고 싶다든지 하는 분들은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화학제를 넣어서 이 혈관을 이렇게 확 좁혀주는, 위축을 시켜버리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의 시술들도 많이 하게 되고요. 다음에 표재정맥은 별로 이렇게 혈액 흐름하고 관계가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혈관 자체를 이렇게 잘라버리고 묶어서 그 혈관을 이렇게 걷어내는 그런 수술을 해서 정맥 자체, 이 노화된 정맥 자체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경우는 굳이 수술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좀 방금 한 그런 흐름을 좋아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어혈침도요, 혈관이 부풀기 막 시작할 때 그때 혈관에서 피를 내주면, 자락을 해주면은 그 안에서 피를 뽑아내면은 음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순환이 개선이 되면서 정맥류 초기에는 상당히 좀 효과적으로 다시 원상 복구가 되게 되니까, 초기 때 이제 막 시작이 된다 싶으면은 그때는 한의원에서 한번 치료를 그렇게 해보시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내가 근육이 너무 굳어져 있거나 혈액 흐름 자체, 이 순환하는 힘 자체가 좀 모자라는 분들이 더 잘 생기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한 번씩 약을 써서 순환량을 좀 유지를 해주는 게 좋겠죠.